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스 에듀 영어과 문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스 에듀 영어과 원용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스에듀 수학과 양민철 강사라고 합니다. 같은 수학과 이현욱 강사입니다. 네, 국어과 강사 노쌤입니다. 많은 분이 박수를 쳐주시네요. 저희 또 2학년 분석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2학년 영어 난이도부터 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와보고 2학년 기말고사 난이도는 일단 중간고사 때와는 다르게 서술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중간고사 때보다는 약간은 체감 난이도가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실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느끼는 그 난이도는 중간고사 때와 거의 비슷하게 누군가에게는 좀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와보고 영어 내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1학년 파트에서 아까 원영쌤이 다 설명을 해주신 대로 변형이 워낙 많기도 한데 그 변형의 종류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세분화해서 보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만 원문을 추구하는 변형도 있고, 아니면 주제는 비슷하지만 문장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이 나오는 뭐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변형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사실 제가 학생의 입장으로 감안하고 풀어봐도 좀 그런데 이게 실제 시험에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엔 선생님들이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내용일치 같은 지문 보면은 그 선지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 맞죠. 또 뭐 교과서나 아니면 와보고 자체 지문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에 걔네가 굉장히 길게 나오더라고요. 맞죠. 그걸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면서 되게 좀 시간이 쫓기게 만드는 좀 그런 걸로 난이도를 좀 높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치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변별력을 구분해야 하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좀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측이 안 됐던 그 소수의 몇 개 지문만을 제외한다면 뭐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포인트를 예측을 해서 연습했던 그런 문제들, 그런 포인트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은 이제 와보고에서 자체적으로 나눠주는 그 외부 지문에 대해서 좀 분석을 잘 해주거나 좀 적중을 잘 시켜주면은 그걸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학은 뭐 수학 2개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와보고 2학년 수학 기준으로 수원, 수투가 같이 한 학기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수원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시험 난이도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좀 더 쉬운 난이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가 시험 문제가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다거나 전체적인 뭐 난이도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사실 시험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비슷했는데, 이제 저번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일부러 서술형 문제에서 좀 되게 악독한, 어떻게 보면 딱 보자마자 문제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도 와 이걸 언제 풀고 이 시간 시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풀고 있고 싶은 되게 악랄해 보이는 문제들을 일부러 서술형에 넣어서
그걸로 통한 되게 학생들이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네. 그걸로 아마 학교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말고사 때는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되게 객관식으로 넘어가고 서술형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간고사부터 되게 쉽게 출제가 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애들이 약간 시간 분배를 예상해 왔다면 당황했을 수도 있는. 그쵸. 오히려 중간고사랑 비교를 해서 차라리 서술형을 버리고 객관식에서 좀 많은 점수를 챙기자라는 신고로 만약에 시험 대비를 했으면은 아니면 시험 전략을 짰으면은 오히려 이번에는 좀 당할 수 있을 법한 시험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실제로 네네네. 서술형이 지금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아무래도 와보고가 수능에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부교재도 모의고사 기출로 나오고 네. 이번 시험 문제도 당장 모의고사 기출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에서 오히려 수학생들이 좀 수능은 아무래도 객관식이나 간단한 주관식 문제다 보니까 네. 수학적인 논리를 묻거나 평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술형에서 학교에서 좀 그런 거를 챙기고 싶어하는 느낌이 드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를 계속해서 조금씩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거에 맞는 단원과 그렇게 맞춰서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와서 좀 이제 학생들이 좀 당황을 덜 하지 않았을까. 다행이네요. 자랑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랑하시면 자랑이 좋죠. 수학도 담당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체제를 안 가져가는데 1학기 때 수학 1, 수학 2를 같이 시험 보는 걸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기말고사 요 범위는 그 수능에서도 킬러를 좀 담당하는 범위입니다. 이걸 이제 내신에다 집어넣고 심지어 부교재도 수능 특강. 그러니까 수원하고 수투 밸런스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학생들한테도 주지시키기는 했지만 공부를 둘 다 하려면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간하고 좀 다르다. 이번 단원은 연습이 좀 중요하고 학원에서 연습한 포인트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반대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뺏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빨리 이해한 다음에 계산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해의 폭을 좀 줄여서 시간을 단축할 것인가, 요게 좀 집중된 시험이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는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단원이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측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뭐 부교재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그렇게도 등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는 역시 방법상이 조금 아니란 면들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시간을 줄인다는 게 이게 그 시험에서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연습을 했지만 이거 실제로 구현해낸다는 것도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본 친구들이 준비할 때는 많은 좀 가능성과 그다음에 칭찬해 줄 만한 것들을 좀 많이 봐서 잘 볼 거라고 생각은 좀 했는데, 역시나 이제 조금 공부가 부족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보이고, 너무 어려워서 뭐 못 건들 정도라고 보여지기도 않고, 그 다음에 어쨌든 수능을 생각하는 지금 시기에서는 이건 좀 넘어가야 할 어떤 하나의 작은 목표라고 보여지면서 더 열심히들 해보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요. 문제 자체는 나중에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도 실제로 이거 고3들한테도 많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퀄리티 있게 변형도 아주 막 너무 이상하지 않고 문제의 결은 그대로 살려주시면서 아이들 시험용으로 딱 적당하게 바꿔주신 거라서 꽤 좀 저는 높게 평가하는 시험지고, 점수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게 또 아이들한테 주는 조금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난이도라고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홍일점 국어쌤? 네. 2학년 국어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가는 학기,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 뭐 수학이 일단 수원, 수투 두 과목이나 되고, 그다음에 뭐 영어는 워낙 뭐 빡세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 이제 문학인데, 이제 아이들이 뭐 문학을 어려워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문학을
할 시간이 일단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도 계속 문학 시험이 막 그렇게 어렵게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문학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이번 기말은 조금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게 중간 1차 시험 때 예의도 문학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틀린 아이들 중에서도 뭐 배점 낮은 거 틀린 걸로 등급이 갈릴 정도로 좀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그 상위권 아이들이 좀 약이 올랐는지 선생님 도발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문제가 너무 쉬웠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쉽게 내면은 좀 뭐 이렇게 막 공부 안 한 친구들도 잘 보고 하니까 문제 너무 쉬웠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기말은 좀 이제 어렵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서 공부한 게 공부한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요? 뭐 싶을 정도로 이게 외부 지문하고 우리가 이제 학교의 선생님이 소위 말하는 시험 범위라고 주는 범위가 거의 9대 1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문제를 이제 풀 수 없는 약간 그런 문제를 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당황스러운 것만 빼면 이제 좀 뭐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단 이제 문해의 속도가 느리거나 글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좀 고전에 대한 좀 약간 뭐 공포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한자가 많이 섞여져 나오거나 이러면 이거 약간 그냥 읽으면 사실은 읽다 보면 해석이 되는 게 있는데 아예 약간 딱 여기다 못 읽는데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면 비록 외부 지문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 뭐지 배신인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도 막 선생님을 이렇게 욕하면서 잘 풀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도 저희 적중 뭐 살짝 얘기하고 지나갈까요? 와보고 이 시험이 이번에 너무 변형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 원문 추가 말고도 뭐 이상한 문장들 추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변형도 다 해주고 아까도 이제 1학년처럼 우리 렉처 노트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 뭐 변형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뭐 시험 그 자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변형이 있어서 조금 이제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과연 이게 시험에 배웠던 게 나왔나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문제들도 꽤 있었고요. 문제는 보통 또 10몇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아마 그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객관식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적중이니 뭐니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약간 요런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새로운 게 워낙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할 것인가. 약간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거는 제가 이만큼의 시험 범위에서 이만큼을 적중해줘도 하나의 보기는 새로 추가된 문장에서 보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이제 못 잡아내면 보통 모드 후르쇼 또는 개수를 찾으쇼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기본 실력이 없으면 아무래도 힘들지 않았을까. 이제 와보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훈련이 같이 되어 있어야 내신 공부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의고사를 비롯하여 약간 논리적인 연습을 많이 해야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수학과는 또 어떤 적중이 있었는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수1의 경우에는 총 이제 서술형 문제까지 포함해서 18문제가 나왔고요. 와. 그 중에서 직간접적으로는 11문제 정도 적중을 했는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많았고 네. 마침 부규제도 모의고사 기출에 관련된 부규제였고 하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적중한 문제들은 꽤 다수였는데 이제 아마 학생들이 느끼기에 문제 자체가 변형을 단순하게 이제 숫자만 바꿔서 변형이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조건을 하나씩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접근 방법은 동일한데 약간 마치 다른 문제처럼 그냥 모습을 바꿔서 출제가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뭔가
그 급박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딱 바라봤을 때 실제로 그게 우리가 많이 준비했고 풀었던 문제가 맞나 똑같나 라는 걸 느끼는 거는 이제 준비한 학생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휴, 그렇구나. 수학 2 같은 경우는 이건 뭐 팁이라면 팁인데요. 이게 수능 특강이라 수능 특강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 연도랑 문제 배열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 거랑 난이도도 좀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적중을 시키는 게 기존의 부교재를 열심히 풀리기도 하지만 한 문제는 이번 부교재, 그다음에 한 문제는 이전 연도 수능 특강을 좀 섞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줄일 때 가장 좋은 건 학교 시험지 모양을 본따서 시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딱 봤을 때 기출인지 오해할 정도로 좀 유사하게 만들어서 사이즈, 뭐 폰트 이런 걸 좀 세심하게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뭐 배치를 하면서 한 번은 아는 거, 한 번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이런 좀 생소함을 같이 섞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들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막히면 넘어가는 건 뭐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넘어갈 때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번에 좀 특히 많이 강조를 했고, 조금 그런 게 아이들한테는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도 좀 주어진 게 아닌가 싶고, 워낙에 단원이 계산을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 단원이라 계산 실수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쉽게도 조금 실수들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아이들 통해서 긍정적으로 피드백 받는 거는 이제 계산을 실수했지언정 앞쪽에서 이제 문제 접근하는 거에는 확실히 좀 본인이 늘었다고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조금 적중과는 또 다른 소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국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지금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좀 올해 1학년 때부터 수강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고전 이제 특강 아닌 특강, 그러니까 고전을 겨울방학 때 다 떼자 해서 이제 고전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조선 한 전기, 후기 조금 앞부분까지 이제 방학 때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학기로 들어왔는데, 중간고사 때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 때도 이제 거기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간 때도 뭐 어부사시사라든지 뭐 이미 학습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자기 지식으로 습득했다면 이제 그 지문은 자기가 아는 지문인 거죠. 외부 지문이 아니고. 근데 이번에도 뭐 윤선도의 견회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난자이가 수어린 작은 공 지문이 나왔는데, 이제 그 와부고가 좋아하는 방식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 말고 똑같은 작품인데 다른 부분. 네, 거기를 배웠지만 이제 그 소설의 다른 부분 이렇게 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마침 또 그 부분, 거기 한 부분이 나와서 또 적중을 해버린. 마침 또 그 부분이 나와버렸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가지고 아마 여기는 읽었던 여기는 아는 스토리인데 뭐, 그래서 난소공 자체가 이제 거기 안에서 뭐 이렇게 어려운 지문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제 또 갑자기 아는 게 나오면 또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나 아는 거. 그래서 나 아는 거 이번은 맞췄어.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아이들에게 약간 심리적 위안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적중이라고 이제 하지만 이제 결국은 학습량이 적중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범위가 뭐 고전 같은 거는 뭐 우리가 어디서 발굴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학습하는 자가 많은 적중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겐 외부 지문이어도 나는 아는 지문인 그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은 학습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학습 취약점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 원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와부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동안 많이 해오시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셨을 테고, 그들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도 봐오셨을 텐데, 와부고 학생들이 영어의 신을 공부할 때 있어서 좀 특히나 어려워하는 어떤 취약점이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보통 이제 데이터를 보고 시험 분석을 해보면 네. 여기 아직도 암기하는 친구는 당연히 없겠고 2학년은 근데 다양한 각도로 사고하는 훈련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그대로 내지 않기 때문에 돌려 말하기 뭐 좋단데 싫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환질 추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량과 반이어 그리고 이제 돌려 생각하기 이런 걸 못하면 기본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이제 기존 문장들은 알지만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에서 새로운 문장에 당황해버리면 기본 실력이 없으면 이제 결국에 부분 점수가 아니라 그냥 객관식이니까 틀려버리고 그렇죠. 네.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일단 2개년이 네. 다 나오니까 네. 심지어 2개년 모의고사에 전범위에 뭐 이상한 논문, 시 심지어 네, 이번에 이번에 시 시 나왔잖아요. 시. 대박이었어요, 시. 네. 그것이 시를 맞추긴 했는데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의지가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도 하다가 나는 정시 약간 이렇게 생각해 버려서 하긴 하지만 좀 놔버렸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와부고 학생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너무 많습니다. 한뭐 많다라기보다 정확한 네. 표현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하긴 하는데 이게 막 시험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점수를 보내잖아요. 네. 한 저 60점이요 하고 신나서 보낸 친구들도 있어요. 예, 이제 뭔가 내신을 포기했다 반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보통 그런 거에서 잘 버텨야 끝까지 버텨야 3학년은 약간 영어가 또 네. 이제 ABC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2학년까지만 잘 버티면 일단 그렇죠. 되긴 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범위가 너무 많은 게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수학은 어떻게 해요? 취업점이 뭘까요 도대체? 일단은 이번 시험지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번 시험이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의 활용이랑 수열이 시험 범위였고 그 부분은 되게 이제 계산 과정이나 풀이 과정이 되게 길기로 유명한 단원들이다 보니까 뭔가 시험을 볼 때도 학생들이 다 시간 압박을 많이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계산 실수를 한 번만 해도 이제 바로 삐끗해버리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와부고에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 수원, 수투가 한 학기에 있으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목에서 좀 양이 적거나 공부해야 될 양이 없거나 이렇지도 아이고, 않고 맞죠. 그러니까 해야 될 건 엄청 많은데 그걸 이제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다 채워서 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약간 애매하게 효율을 챙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몰라서 아니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듣고 나 이해했어 나 이제 이 문제를 마스터했어로 착각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작 그 문제를 이제 막 일주일 뒤에 다시 주면 못 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이나 반복적인 연습이 하나도 되지도 않아서 이제 그런 반복적인 연습이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미적분이랑 기하가 나오는데 사실 뭐 수원 수투가 한 학기에 있으니까 굉장히 많고 어렵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미적분 기하에 비해서는 특히나 미적분에 비해서는 사실 양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심지어 단순히 개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풀어야 되는 문제 혹은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그걸 직접 활용시키고 반복하는 그 과정이 지금보다 더 압도적으로 늘고 많을 거고 그 과정에서 과연 학생들이 이제 자신감이나 좀 의지를 잃지 않고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해야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흔히 이제 와부고에서 많이 얘기하는 탈출구인 전 정시를 할게요가 사실은 정시를 할 사람도 그 정도는 해야 사실 정시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이 맨날 시험 보고 오면은 쌤 전 정시를 할게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도망친 자에게 낙원은 없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저건 정시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와보고의 가장 큰 장점인 내신이랑 정시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노력만 가지고 오면은 빛을 볼 수 있게끔 시스템과 수업을 준비하는 게 이제 저희의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성이 오히려 해치는. 그쵸. 효율만을 따지다가는 이제 아무것도 죽도밥도 아니게 돼버리는. 배우긴 했지만 내 거 아닌. 영어는 준비했는데 와. 뭐 비슷한 결입니다. 네. 그 요번 학기가 2학기와 수능의 축소판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2학기 미적 기하입니다. 뭐 다르지 않아요. 미적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매일 안 하고서 미적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거의 질문들이 수업 전날에 많이 오거든요. 요거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하루 공부하고 수업 들으러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지금 뭐 똑똑하니까 잘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이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느낄 학년이 다가오고 수능 준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먼저 자기 거를 좀 만들어야지 모의고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시간은 자꾸 부족해지는데 요번에 좀 공부하면서 느꼈다면 그냥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고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정말 오르고 싶은 과목은 매일 공부하는 습관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번에 성적이 좀 안 나왔다면 오히려 좀 사이즈를 키워서 내 공부법이나 이런 거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반면교사의 학기였으면 좋겠고 2학기 무척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 단단히 하시고 준비뿐만 아니라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수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정시 탈출이 하려면은 이제 사실 국어가 선행돼야 정시 탈출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국어가 이제 선행 이제 국어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 뭐 좋은 학교를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면 이제 와부고 같은 경우는 거의 문학은 완성 단계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특을 범위로 한 고3으로 텍스트로 계속 진도를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현대 고전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도 이번 여름방학에는 문학을 총정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문학을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개념과 어떤 그 전체 텍스트를 배우는 것은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응용하는 이제 수년간의 뭐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뭐 수특이라든지 수능 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풀면서 실전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제 다다라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완성 단계에 다다르지 않은 친구들이죠. 근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커리큘럼만 이제 성실하게 따라와도 사실 어느 정도는 3분의 2 정도는 나는 이제 문학은 그래도 좀 감이 있어. 조금만 더 채워넣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와 전혀 아직도 감을 못 잡겠어요. 요거는 이제 좀 자기가 좀 성실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근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진짜 학원에서 주는 거 다 했고 학교에서 주는 거 다 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 도대체 뜻을 파악 못 하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도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못 하겠고 아니 아무리 알려주시는 대로 해도 해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자기가 뚫어야 돼. 그거는 자기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공부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힌 부분을 이제 그 혈자리를 뚫는 것처럼 이제 빡 그 부분이 뚫려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자기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듣는 거 말고, 근데 인강을 들을까요? 아니 학원을 다니는데 뭔 인강을 또 들어?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어떤 걸 들어도 그게 해소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작품을 읽고 이게 주제가 뭔 것 같아라고 계속해서 그게 틀리더라도 이거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훈련을 계속해서 자기의 감이 맞도록 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 혈자리를 뚫어야 됩니다. 문학의 혈자리를 딱 뚫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3학년 모의고사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
문학이 해결되지 않으면 독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안정적으로 딱 나와줘야 독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학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여전히 문학이 약간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와 나는 진짜 문학을 못하겠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고 여름 방학 때는 좀 혀를 뚫는 작업을 꼭 하셔라. 깨닫는 연습을 좀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그걸 어디서 이제 자꾸 검색해가지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읽고 내가 여기를 맞아요. 자기가 파악하는 거를 하지 않으면 그게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계속 모르고 시간만 잡아먹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시를 할 수 없다. 체화되어야 된다. 네네네. 그 마지막으로 근데 고2는 약간 내신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이제 그 정시러들이 많으니까 약간 그 정시와 내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로 저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영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이 아마 와보고 2학년 1학기 기말이 이제 보통 마지노선으로 그때부터 이제 정시를 많이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신반과 이제 정시반을 나눠서 진행을 할 생각인데, 내신반은 늘 하던 대로 노트 나가고 파이널 봐서 이제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고, 근데 또 이제 어중간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약간 난 이제 정시인데 그래도 내신은 하고 싶어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보통 제가 정시반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그 정시반 친구들은 수업 자체는 정시로 대비를 하지만 이제 내신 수업은 안 하지만 내신 자료들은 주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애들 점수가 자료를 봐서 그런지 좀 정시반 애들 내신 점수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저기도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마 그 정시반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겠습니다. 정시반은 저희 정시반은 일단은 모든 자체 교재를 가지고 자작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 이제 지금 배우는 친구들도 뭐 작년 재학년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평가원과 유사한 EBS보다 더 유사한 지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가원에서 쓰는 언어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들은 모두 해석으로 접근하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출제 의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알려주는 작업을 하고, 이제 또 시그널이라고 자체 시그니처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뭐 2편의 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수업을 방학 때만 딱 여름 방학 2학년 1학기 여름 방학 2학년 2학기 겨울 방학 때 시그널 1, 2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 2가 단순히 시그널은 이런 느낌이야, 역접이야, 순접이야라기보다는 이거의 정확한 의미와 평가안에서 최근에 어떤 경향으로 이거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맞죠. 듣고 싶은데요. 일단 수강료를 직접 지불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체 교재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또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번 아무래도 이제 방학 때 좀 쉬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정시 준비를 슬슬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보면 와보고 2학년 이제 끝까지 1등급이었는데 영어가 요새 고3 영어 좀 어렵잖아요. 이번 6월 모의고사만 쉬웠고 어렵기 때문에 와보고 3학년 첫 시험에 3, 4등급 맞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와보고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3월달, 4월달에 좌절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빨리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시반 커리큘럼을 짰고, 그 커리큘럼 속에서 이제 편안함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자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으면 뭘 공부해야 될까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수학과로 넘어갈까요? 수학 정시 관련해서는 뭐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될 정도로 많은데요. 그냥 키워드 3개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수원을 저희가 배웠는데 이번 방학 때 수능 분석하는 걸 먼저 진행을 합니다. 수원이 이제 3월달부터 바로 시험범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험범이라 요번에 수원 잊어버리시기 전에 수원을 수능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우리 미철쌤이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게 한번 키워드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수능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수능이 11월이 아니라 7월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고3 상반기 때 결판을 내야지 내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수능 준비 쉽지 않습니다. 네, 하루하루 그냥 버틸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7월이다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같은 얘기인데 탐구 같이 해야 됩니다.
탐구 성적 안 나오면 정시 안 나오고 맞죠. 수학 쪽이 조금 빠른데 잘하는데 다른 과목들이 좀 받쳐지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고3 수리 논술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수학 쪽에 좀 학교를 높이고 싶다. 논술 수시예요. 정시 쪽 하나 생각하시고 수학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수리 논술도 준비했습니다. 또 육논술 놓칠 수 없으니까. 저희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 특히 와보고는 선호하는 학교가 한 5개 정도 돼요. 네. 고려대서부터 네 건대까지. 건대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좀 좋습니다. 자신감도 좀 많이 들고. 근데 근처에 논술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는 권하기로는 대치동도 나가기를 좀 권하는데 네, 왔다 갔다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에 좀 맞춰져 있는 와무고 학생들이라면 저는 논술도 충분하다고 좀 보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 생각엔 정시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최저도 있기 때문에 정시 준비 소홀히 하면서 논술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수학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 있을 때 지금 다른 과목들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어는 이제 와부고도 이제 2학기는 독서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독서 비문학 지문이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1학기보다 훨씬 더 외부 지문 비율이 높고 거의 뭐 그냥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시험 내신으로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외부 지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국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정시 체제로 정시 체제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정시 아닌 이제 수시하는 친구들도 최저가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라는 또 하나의 기회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게 유일한 길인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정시 수능 공부는 이제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있는 친구들 계속 이제 독서 이제 여름방학부터 진도를 나갈 거고 올해 수특을 기반 수특 분석하는 걸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문학을 잡고 문학을 이제 병행하면서 독서를 다져서 독서도 거의 요즘에는 한동안 독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약간 뭐 풀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뭐 이거를 도대체 국어야 뭐 탐구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 국어가 굉장히 쉬워졌죠. 한 2-3년 동안 국어가 굉장히 쉬워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야 너무 어려운 지문은 그냥 너무 어려운 막 보기 딸린 말도 안 되는 문제는 그거는 그냥 찍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거는 풀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고 이제 독서조차도 거의 다 맞아야 되는 이게 왜 국어가 왜 점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신도 그 다음에 수능도 거의 만점을 향해서 목표로 하지 않으면 이게 좀 쉽지 않은 또 계속 국어가 올해도 모의고사가 계속 쉽게 출제되고 있어서 올해 뭐 수능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국어도 이렇게 문과 학생들도 과학 지문을 놓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 학생들도 인문 지문을 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 다 세 지문 다 완벽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부터 훈련을 해서 마찬가지로 국어도 3모 때 2등급을 찍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1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1부터 5까지 왔다 갔다 하면 오르락 내리락 막 룰러 막 국어가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과목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고 근데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잘 봤다가 막 갑자기 5였다가 막 이러면 이제 공부에 특히 현역 같은 경우는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독서에 매진을 할 것이고 독서를 어떤 수능 과목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과 상식 그 지문을 어떤 스킬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읽으면은 답이 보이더라가 아니라 그 글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저희 수업의 방향성이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제 와부고의 분석을 다 끝냈네요. 저희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와보고 2학년 화이팅!